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만학원에서 영어 담당하는 김송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시험 치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마 이제 국어부터 푸셨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사부터 푸셨든지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푸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이 푸셨던 이제 2021년 대비 그래서 2021년 국가직 이제 여러분 푸신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 나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순서대로 문제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보셨던 2021년 4월 17일 9급 국가직 총평 간단히 드릴게요. 먼저 난이도는 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분명 제가 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 몇몇은 아닌데 상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조금 객관적인 실제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백히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조금씩 제가 좀 설명을 유형별대로 특징을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가 영어는 총 4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법, 어휘, 그리고 생활영어, 독해 이렇게 총 4유형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께서 이거 약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어휘에서의 한 문제 정도, 그리고 독해에서는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생각 외로 우리가 국가직 시험이 항상 이제껏 내지 않았던 패턴의 문제를 하나씩 슬그머니 섞는 성향이 있었는데 요번 시험은 그렇게 튀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커리를 밟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문법에서 우리 송이쌤하고 같이 많이 연습했던 건데 라고 생각했었던 아주 깔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휘부터 어휘 총 4문제 평소대로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 번에 답이 나오기보다는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한 문제 정도. 그러나 그것도 결국 내가 그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이 당황하실 필요가 없이 좌절하실 필요 없이 그럼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도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석을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래서 문맥을 한번 읽어보면 선택지에 있는 난이도는 매우 쉬웠기 때문에 충분히 소거해서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영어도 놀랄 만큼 쉬웠죠? 놀랄 만큼 쉬웠고 특별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집중해서 읽으셨으면 평이하게 문장을 고르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이제 어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법의 난이도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깔끔하다. 국가직 시험에서 조금 고민하고 우리의 허를 찌르는 어떤 수거 문제를 이용한 문법 문제를 내곤 했었는데 요번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썼다시피 착실하게 기본부터 시작해서 심화, 문제풀이, 하프 쭉쭉쭉 이렇게 순차적인 커리를 성실하게 밟아오신 분들이라면 뭐 어렵지 않게 잘 풀었다 라고 제가 이제 느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자, 독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지난해 국가직 시험보다는 지문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체감하는 부담감은 분명히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 생소한 단어가 보이기는 했으나 그 단어를 알아야지만 정답으로 직결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 지방직이 남았죠? 혹시 지금 국가직에서 연습을 하신 것처럼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왔는데 어떡하지? 하고 바로 당황하시기보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단어 위주로 단서를 잡아가시는 것이 훨씬 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총평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보시면 in conjunction with 사실 지금 1번이라는 문제를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 우리 해커스 기본서 어휘서 많이 외워주시고 회독하셨던 분들은 잘 맞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n conjunction with란 표현은 일단 뭐뭐와 함께란 뜻을 갖기 때문에 이 넷 중에서 가장 비슷한 뜻을 골라라? 그렇다면 당연히 1번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과 함께란 뜻에 보시면 in combination with는 완벽한 동의어라기 할 수는 없지만 뭐뭐와 짝지어 함께, 결합하여 함께 라는 의미로 충분히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comparison이란 단어가 여러분한테는 친숙하시죠? 그래서 비교라는 뜻을 가졌으니까 혹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뭔가 비교 모식이겠지 라고 하는 거니까 주어진 함께하고는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죠. 3번 in place of, 이건 중요하죠. in place of란 표현은 중요하다. 무엇을 대신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독해하시면서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라 보여지고요. 4번의 in case of는 제가 오히려 여러분하고 문법 수업할 때 in case랑 같이 대조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라는 그 접속사의 전치사 형태 in case of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생각이 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1번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가시죠. 역시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찾아주시는 거고 너무 쉬웠죠. pervasive라는 건 만연한, 도처에 있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뜻인 ubiquitous라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되죠. 지금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나머지 1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이 어휘의 난이도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어렵다 라고 하실 순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뜻에 맞게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 뜻이 맞는지 한번 점검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가시죠. 자, 요게 조금 어려웠다고 보여져요. 요 단어, vexed. 자, 우리 vexed라는 표현은 일단 약간 초조한, 불안해하는, 혹은 조금 약간 짜증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이 vexed라는 뜻을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소설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굉장히 통제하고 다루기 힘든 한 10대의 vexed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 10대가 또 어떤 10대인가 봤더니 학교를 그만뒀대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다라는 거는 충분히 느껴지시겠죠.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뜻 중에서 일단 우리 정답은 2번이 되겠죠. annoyed. 그래서 2번으로 화난 혹은 짜증난, 초조해하는 가장 비슷한 뜻으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1번의 call-outs. 이거는 냉담한이라는 뜻으로 우리 너무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reputable, 평판이 좋은, 훌륭한. confident는 여러분 너무 쉬워서 굳이 제가 풀이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4번 가실게요. 자, 이제 4번은 어휘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 빈칸을 채우셔야 돼요. 그럼 빈칸을 채우려면 우리 어쩔 수 없이 해석해야 된다.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선택지 단어의 난이도 빨리 봅시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고 난생 처음 보는 표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해석해봐도 동사는 attempt로 잘 잡으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젊은 시위자들 한 그룹이 시도했다. 뭐 하려고 시도했더니 봤더니 시위를 하는 상황이란 얘기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란 얘기가 될 거고 경찰서로 당연히 결속해서 경찰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내다, 공표하다, 계속하다 아니겠죠? 당연히 난입하다라는 의미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사실 이건 어렵다라고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난이도로 보여집니다. 좋아요. 자, 이제 우리 독해 가시죠. 5번. 자, 내용과 일치하는 거. 제가 이제 선택지에 있었던 단서를 넘버링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시면 1번 바로 갑시다. 지금 일단 보시면 첫 번째 imported labor, 수입된 노동. 이게 직역하면 수입된 노동이란 얘기는 결국에 외부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노동 인력에 있어서 가장 악명 높은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대서양의 노예무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거 뭔가 노예무역 이런 의미의 단어같이 머릿속에 임팩트가 강하게 와요. 자, 1번 단서 보세요. 그리고 이 대서양 노예무역이 정말 많은 10 million이가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거죠. 1000만에 가까운 만큼이나 많은 이렇게 노예화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New World,
3세계로. 뭐 하기 위해서? 플랜테이션 농장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목적하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1번 잠깐 볼게요.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아프리카 이 노동자들이 자원에서 뉴월드로 이주했다. 아니죠. 말 그대로 앞에서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단서 enslaved. 노예화가 된 거예요. 본인들이 가서 자진해서 간 게 아니라 노예로 돼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1번의 단서는 틀렸다. 2번 바로 볼게요. 그러나 유럽인들이 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노예라는 이런 관습을 계속 갖고 실행하고 시행해 왔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큰 규모로. 그렇지만 절대로 by no means는 never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유럽인들이 오직 이러한 노예들을 그들이 쓰려는 곳으로 데려온 유일한 사람들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노예를 데리고 이동하게끔 만든 사람이 유럽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럽인들이 노예들의 노동을 사용했었던 첫 번째 사람이다 라는 단서는 사실 우리 지문에서 찾을 수가 없죠. 이들만이 이용했던 건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지 첫 번째 사람들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지문에서 찾을 수가 없죠. 다시 우리 3번 올라갑시다. 자, 3번 나서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초기에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역시 노예 노동력을 사용했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피라미드를 지으려고. 그래서 밑에 조금 보시면 아랍인인 이러한 slavery, 아랍인들의 이러한 노예라는 것 자체가 계속 20세기까지 이어졌으며, 두 번째, 실제로도 아직까지도 현재 시제예요. 일부 곳곳에서는 아직까지도 노예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3번을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확실하게 잡았죠. 보시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도 있다. 자, 근데 이제 4번을 보세요. 4번 단서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 밑에 내려가서 이러한 노예라는 것 자체가 많은 나라에 있어서 역시 있었으며, 특히나 어디 있었다 여러분? 여기 있죠? Before colonial. 지금 여기 보시면 단어가 제가 이제 요거를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아프리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표현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4번 보시면 slavery, 이런 노예라는 것 자체가 아프리카 대륙에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는 지문 확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자, 맨 마지막 지문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오다 보니까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그렇군요. 여기 여러분 지문 보시면 맨 마지막에 and slavery was also an institution in many African nations. in many African nations가 여기 빠졌네요. African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4번 단서는 찾으실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자, 우리 6번 어법 문제 보실 건데 옳은 것을 고르래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표시를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분한테 장난처럼 여러분 이거 우리 배웠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표정으로 아닌데? 기억 안 나는데? 발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를 첨부해요. 증거 자료를 우리 이때 배웠잖아 라고 보여주거든요. 증거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요번에 제가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내용이 너무나 많이 출제가 돼서 반가운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하면서 제가 해설 강의를 들어왔는데, 일단 옳은 것에 해당하는 정답을 고르시는 거였고요. 1번은 보시면 우리 기출문제 수업했을 때 위크 3에 명사절, 의문사절 어순 정리했었죠. 그래서 사형식 동사인 tell, 간접 목적어 you, where 이하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where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왔으면 얘가 의문사니까 어순이 어떻게 돼야 돼? 의, 주동. 너무 쉽죠? 그래서 샥샥 뒤집으시면 돼요. 물론 where이라는 의문부사 뒤는 문장이 완전해야 하고 보통은 visit를 타동사로 쓰지만 여기서는 그냥 홍콩에 네가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는,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으로 그냥 인 이하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요 visit란 동사 삼형식으로 홍콩을 방문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고 싶다. 인 지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유연하게 타동사 visit 혹은 홍콩 안에서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의미로 썼다면 visit 자체를 자동사로 썼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visit를 자동사로 써서 홍콩에서 어디를 네가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북이 너한테 말해줄 거다라는 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내려가시죠. 2번이 여러분 정말 평이했죠. 어느 부분에서 평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일단 절과 절을 잇기 위해서 접속사 중간에 들어가 줬고요. 태어나는 건 무조건 수동으로 표현합니다. 타이완에서 태어났다라는 과거 시제 표현해주고 그리고 내가 일을 시작했던 과거 시점 이래로 since 뒤에 과거 시제 주절에는 have pp 이거 완전히 우리 기출문제 수업 week 8에서 시제 가정법 수업할 때 since 나오면 현재 완료 표시합니다. 이골이 나게 들었었죠? 그래서 2번 정답 하시면 되고요. 사실 3번 같은 유형은 최근에서도 우리가 2020년 기출문제 지방직과 국가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유형하고 똑같은데 보시면 감정을 느꼈냐 감정을 주었냐 감정을 유발시켰으면 ing고 감정을 느꼈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우리가 pp로 해석으로 결정한댔죠. 지금 보시면 이 소설이 이렇게 돼버리면 소설이 감정 느낀 거죠. 소설책은 내용으로 우리한테 감정을 주죠. 그러니까 exciting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소설은 너무 재밌어서 so that 구문이죠.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결국 버스 놓쳤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풀이 어순과 도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고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 이건 제가 여기다가 붙일게요. 요거는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대디아가 진짜 주어예요. 대디아는 놀랍지도 않다. 되게 당연한 거다. 그 대디아 명사절이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대디아 앞에 not이 있잖아요.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으면 부가 의문문으로 우리가 태그 퀘션을 만들 때 앞동네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으로 바뀌어야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 비동사입니다. 그러면 대디아의 내용은 놀랍지 않아. 그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선 is it? 하고 바로 부정을 떼서 힘이 센 비동사가 다르한 어떤 조동사의 표현 없이 빌려오는 두더지 같은 거 필요 없이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대절은 놀랍지도 않아. 그래서 뒤 보시면 많은 책가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문 같은 건 다루지 않아. 갖고 있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아. 그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정이 떨어지게끔 긍정으로 is it? 하시면 제일 정확하다. 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끝내고요. 7번 가실게요. 제목 문제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역시 단서가 명확하게 평이하게 있었다라는 거로 보여지고요. 제목 문제든 뭐든 일단 우리가 연결어를 넣는 문제 유형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목표로 잡아라. 어디만 읽어서 답을 구해야지라는 그런 신기를 믿지 마시고 성실하게 소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일단 여러분 바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바다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은 뭐 하게 될 것이다? 많은 수백만의 어종들을 줄이게 될 거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소재가 파악되는 거예요. 아, 바다에
해양의 기온이 올라가게 됐을 때 물고기 종류가 주는구나. 그럼 요거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중간에 혹시 역접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지문 읽으셨을 테니까 제가 중간에 살짝 넘어가 보면, 자, 유명한 영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유명한 이런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봤더니 이런 해양에 사는 동물들이 결국에는 where이야한 지점까지 닿게 될 것이다. 그 where한 부분이 뭔데? 그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고 지탱할 정도로 충분한 어떤 산소를 얻지 못하게 될 거다. 기본적으로 산소가 많아야 산소를 잘 흡입해서 원하는 혹은 원래 자라던 그 크기대로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 잘 자라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what we found, 결국 우리가 찾아낸 것은 바로 대절의 내용입니다. 라고 인용구가 나오죠? 보니까 결국 물고기의 신체 사이즈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20에서 30% 정도까지. 뭐 할 때마다 1도씨씩 오를 때마다. 아, 그러면 진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고기들의 크기가 shrink 돼진다 라고 맨 첫 번째 문장에 얘기했던 것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주제로 적절한 걸 고르시는 문제였으니까 결국 기후에 있어서의 변화, 즉 해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서 기후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결국 물고기의 크기를 쪼그라들게, 줄게 할 수 있을 거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 3번 하시면 될 거고, 자, 밑에 8번 갑시다. 아, 여러분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혹시 2번 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상상독해 하신 분들이에요. 2번은 Oxygen Impact on Ocean Temperature, 즉 산소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산소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바다의 온도에 변화를 가한다라는 내용은 우리 지문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산소의 양이 부족해져서 그로 인한 결과로 신체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2번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알 수가 없고요. 8번 가십시다. 자, 옳지 않은 거. 지금 보시면 이거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고 제가 여러분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밑에다 더 표시했어요. 우리 기출문제 저랑 같이 보실 때 위크 2에 준동사 시간에도 제가 involve 뒤에 동명사 involving 이렇게 외워 라고 당부했었고, 저랑 최근에 국가직 실전 동영 위크 3에 칼날기변 5번 보시면 아예 involve 뒤에 ing를 댄 문제를 저랑 똑같이 풀었습니다. 완전 적중했죠? 그래서 보시면 involve라는 단어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보시고 마음이 편하셨어야 해요. 1번 이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1번 일단 제가 요거 앞문장 요거 해석 좀 해볼게요. Urban agriculture, 지금 urban agriculture 이란 표현을 UA라고 약어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도시의 농경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축되어져 왔다. 뭐로써? 우리가 fringe activity, fringe activity란 표현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냥 부수적인 활동, 별로 이렇게 주류가 아니고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리고 한다고 해도 일부 소수만, 이렇게 보통 일축되고 그냥 치부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별로 이런 식물들을 키울 데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해왔으나 여기서 얘기를 하기로, 그러나 이 urban agriculture 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잠재 가능성이 begin 뒤에 to 부정사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 뒤에 BPP로 수동이 되어 있고요. realize 타동사죠. 무엇을 깨닫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잠재력이 깨닫기보다는 잠재력에 있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일깨워지고 깨달아지고 있다라는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동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1번은 괜찮다. 2번도 괜찮다. 그리고 동명사를 만들면서도 여러분 동사 성질 남아있는 준동사니까 create의 목적어 work까지 있다면 절대 수동 형태 아닌 능동 형태 ing 쓰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가실게요. 도대체 3번이 왜 틀렸냐 이거야. 지금 보시면 여러분 contrary to라는 게 전치사잖아요. 그럼 전치사 뒤는 누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같이 문제풀이에 적용하기로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든지 if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문사가 올 수 있다. 모든 명사절 접속사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분명히 주어 동사라는 절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명사가 전치사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명사절이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의 선택이 which가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which는 어느 것이라고 해석되는 의문대명사밖에 없죠. 그럼 해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어느 것과는 반대로 이런 뜻인데 어느 것이라는 해석 자체가 일단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which라는 걸 가볍게 지우고 what이라는 거로 바꿔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쓸 수 있으니까 의문대명사 what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것이라는 의미가 필요했기 때문에 명사절인 성질은 which와 what이 같지만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what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4번 바로 볼게요. 4번의 맨 마지막 문장 valuable vacant land 주어 동사 이게 여러분 sits idle이란 표현이 말 그대로 그냥 굉장히 느긋하게 앉아있는 건데 땅에 앉아있다 하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놀고 있는 땅이 거의 없다. 같이 있는 땅들 중에서 놀고 있는 땅이 없어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and라는 접속사 뒤에 BPP예요. be taken over 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디에 인수되다. 어디에 말 그대로 잡혀 들어가다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and가 또 온 걸 보니 made라는 표현을 가지고 등위 접속사 and는 반복된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힘이 센 비동사는 and 뒤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 거고요. make가 우리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로 꼭 반드시 사역으로만 쓰라는 법은 없었잖아요. 일반 5형식 동사로 썼을 때 make는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보통 명사랑 형용사를 많이 쓰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5형식의 능동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서 목적어를 없애면 be made가 되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었던 명사나 형용사가 밑에 그대로 쪼로록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인 목적격 보호가 뒤에 나와 그대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productive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된다. 좋아요. 9번 가시죠.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거. 역시 너무 쉬웠던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문장 삽입 유형에서는 늘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게 주어진 문장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 여기에 시간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얘기했죠. 자, 지금 보시면 물론 어려운 단어가 있긴 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어떤 문장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예시를 우리는 이제 삽입을 시키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주가 갖고 있는 archives 우리가 보통 아카이브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공식적인 어떤 문서 중요한 자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뉴저지라는 이 주가 갖고 있는 이 뉴저지 주가 갖고 있는 이 state archive 그 주가 갖고 있는 공식 문서가 3만 개가 넘는 이게 여러분 정확히 해석 안 하셔도 괜찮아요. 3만 개가 넘는 단위의 문서 자료를 갖고 있고 2만 5천 개의 이건 실타래란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2만 5천 개에 해당하는 이 필름 우리가 보통 영화라든지 어떤 필름 같은 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돌돌돌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결국엔 정확하게 cubic feet이라든지 reels라는 정확한 해석이 없었어도 뉴저지라는 곳이 갖고 있는 이 시가 갖고 있는 공문서 중요한 자료의 양이 이 정도가 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한테 자, 요 단어 trove라는 단어는 이게 아주 귀중한 자료, 유물 같은 걸 의미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정의를 해줘.
아카이브가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딱 내려줘요. 아카이브라는 게 뭐냐면 오디오 자료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그리고 뉴스페이퍼, 매거진 등등의 자료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해.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library라는 얘기를 살짝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죠.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겉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어떤 자료를 담고 있다는 부분에서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는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조금 유치하게 말하면 아카이브가 좀 더 중요한 자료가 많아. 아카이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1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중요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카이브고 2급, 3급에 해당하는 내용의 자료를 담고 있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에 가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한국 정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게 되면 그냥 히스토리 북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그 한국 전쟁에 관련된 정보 문서를 좀 찾아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카이브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답의 단서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죠? 많은 주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런 아카이브들이 공식적인 문서나 기록을 많이 저장하고 있다. 많은 주와 많은 지역에 이제 뿌려져 있는 산재해 있는 아카이브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고 놀라운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많은 주와 아카이브 중에 한 예시 누구? 뉴저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저지가 얼만큼이나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대.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의 단서가 확실했었던 문장 삽입 유형으로 4번이 정답입니다. 뭐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고요. 10번. 자,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무 여러분이 쉽게 답을 골랐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burnout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뭘 의미하냐? 마모를 의미한대. 뭐로 인한 것으로 인한 마모야? 일이 너무 압박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일로 지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또 유명한 수거 나오네. take a toll on. 어디에 큰 피해, 영향을 끼치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직원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요. 자, 1번 단서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번아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컨셉, 즉 의미가 뭐냐면 일단 이 마슬라시라든지 그녀의 동료들이 연구를 통해서 human service workers 이게 보통 감정 노동자들 있잖아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번아웃이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주제가 또 나와요. 이 연구원이요. 번아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오형식은 또 특수 오형식 동사죠. 뭐로서 생각을 했냐면 이 번아웃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굉장히 서로 세 개의 연관된 측면으로 볼 수 있어. 세 개의 연관된 측면을 주고 나서 여러분한테 뭘 줬어? First dimension. 그러면 first를 줬으면 누구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Second dimension.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내려가면 뭐도 있어요, 여러분? The third dimension. 너무 구조가 깔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개에 해당하는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연결되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더 넘어가셔서 일단 2번 볼게요. 정답이 4번이잖아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자,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 측면이 바로 뭐냐면 개인적인 성취가 부족할 때 번아웃이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로 여러분 여기서 뭐를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 성취를 못해서 실패자라고 느껴.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내지 못한 것에 있어서도 좌절하는 거. 그럼 이거는 개인적인 성취가 부족해서 생긴 것에 해당하는 정말 적절한 예시가 되잖아. 근데 4번 봐요. 지금 두 번째 디멘션에 대한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디멘션 나오기 전이니까 두 번째 디멘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야 돼. 개인적인 성취의 부재. 근데 지금 4번 내용이 뭐죠? 감정적 노동자들은 그들의 직업에 임하게 될 때 굉장히 모티베이트 된 상태로 들어간다. 모임에도 불구하고 몸은 힘들어도. 이 얘기는 개인적인 성취랑 상관없잖아요. 바로 정답 4번 나오죠.
좋습니다. 여러분 11번하고 12번은 제가 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 너무나 잘 푸셨을 거라 보고요. 바로 13번 가볼게요.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아주 평이했다고 봐요. 지문이 조금 길긴 했지만 자, 한번 봅시다. 1번 desert. desert가 뭐예요, 여러분? 사막이지? 사막은 일단 우리 지구의 전체 땅의 5분의 1 정도를 덮고 있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리고 모든 대륙에서 찾아질 수 있대. 그럼 이 얘기를 1번에서 뭐라고 옮겼는지 볼까? 자, 보시면 각각의 대륙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뭐가? 사막이. 왜? 모든 대륙에 사막이 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대륙에는 하나 이상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1번 잘했네. 그죠? 바로 2번 찾으러 가요. 여기 있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이 단어 너무 반가웠죠? precipitation 무슨 뜻? 강수량. 모르면 안 되는 필수 단어. 기출에서도 굉장히 다수 나왔던 단어니까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했었던 단어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막 하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개념 자체가 일단 뜨겁지, 건조하고. 근데 모두 있대요, 여러분. 굉장히 추운 사막도 있대요. 자, 2번 단서 나오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의 한 예시가 바로 아프리카의 사하라다. 그럼 2번 단서 나온 김에 3번도 같이 볼게요, 차라리. 그리고 일부 사막은 여전히 굉장히 춥대요. 예를 들면 어떤 거? 고비 사막. 많이 들어봤지? 그럼 2번, 3번 한꺼번에 가서 죽이러 갑시다. 자, 2번. 사하라 사막이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다. 오케이. 고비 사막은 차가운 추운 사막으로서 categorize 된다. 맞잖아. 근데 4번 봐요. 4번 내용 좀 볼까? 아타카마 사막이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사막 중 하나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지금 보시면 추운 사막 중에 하나로서 예를 들면 여기 있어요. 추운 사막이 아니라 여기 있죠. 가장 건조한 사막의 한 예시로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을 예로 들면서 비가 정말 조금 온다. 1년에 0.08인치 온대. 엄청 조금 오네. 그렇죠? 그래서 otherworldly라는 표현은 이게 이 세상 것이 아닌 그러니까 초세속적인 저승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너무 척박한 환경이다 보니까. 근데 몇 년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게 가끔씩 이따금씩 우기가 있나 봐요. 그 우기로 인해서 super blooms 밑에 있었던 씨앗들, 꼬치들이 막 꽃을 피워서 굉장히 이 아타카마 사막이 야생화로 뒤덮이게 되는 시기가 가끔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보시면 4번에 아타카마 사막이 가장 비가 많이 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했어요. 제가 사실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아타카마 사막이래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내렸을 때 이렇게 야생화들이 쫙 엄청나게 블룸한다. 슈퍼 블룸한다. 그래요. 잠깐 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고요. 자, 14번 갈게요. 가장 잘 옮긴 거. 영장문 유형에 해당하는 문법 문제고 14번, 15번 둘 다 문법. 잘 옮긴 거 고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밑에다 다 표시했어. 증거자료 첨부. 안 배웠는데요? 발뺌할까봐? 아닌데 우리 배웠는데? 알려주려고 첨부. 자, 1번 보시면 여러분 일단 1번, 2번, 3번, 4번 다 우리 배웠던 파트 제가 정확히 적어놨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수정하면서 가볼게요. 자, 14번 다시 봅시다. 우리 여러분 look for to 오면 이거 뭐 봐야 돼? 너무 많이 봐서 지겹잖아. 전치사 to니까 뭐 해야 돼 여러분? 동명사로 바꿔야지. receiving. 그래서 제가 정답으로 바꾼 거, 누운 글자가 정답으로 바뀌어진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기출문제 수업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 week 2 준동사 저랑 같이 여러 번 정리하셨죠. 그 얘기 한 김에 3번부터 같이 갑시다. 3번. 자, be worth 송이쌤이 맨날 얘기했어. 이 중간에 누구 숨어있다? with라는 전치사 숨어있다. 근데 with라는 전치사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겠지만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나 명사 온다. 근데 지금 보시면 계획이 무언가를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요.
계획이 고려를 하는 건 아니니까 고려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수동에다가 동명사를 결합한 being considered라는 형태로 바꾸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되셨죠? 그렇게 우리가 수정해서 둘 다 be worth with ing, look forward to ing 다 준동사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부분입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자, 내려가셔서 2번. sad라는 삼형식 동사 뒤에 명사절대 숨어 있죠? 자, 근데 rise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르다, 떠오르다 라는 뜻의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가 올려줄 나의 월급인 목적어가 등장했다면 raise, 돈을 올려주다, 기금을 모으다, 손을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의 raise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raise란 단어를 명사로 써서 연봉 인상으로도 되게 많이 쓰죠. 여기선 동사 삼형식으로 raise my salary.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hard 부사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eek 1 형식 동사 정리할 때 제가 또 rise, raise 보여드렸었죠. 자, 우리 4번 가실게요. 자, 4번은 우리가 기출문제 수업 저랑 week 5 어순과 도치할 때,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저랑 국가직 실전 동영 week 5에서 제가 도치 총정리 해드릴 때 그때도 긍정문에 대한 맞장구 so do I, neither do I 공부했었죠? 또 나왔잖아. 볼까? 긍정이에요. 접속사 있어야 절 이을 수 있어요. 다만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왔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 앞에 있는 이 did가 바로 그 유명한 대동사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대동사는 수, 시제, 의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동사를 일컫는다. 그럼 결국 이 did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Love playing the piano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해볼까? 신디는 피아노 연주하는 걸 좋아했어. 그리고 그녀의 아들도 역시 그랬지. 그럼 그랬다는 표현 자체가 결국 뭐예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했다고. 앞에 이미 다 그대로 받았죠?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 썼죠. 자, 15번 또 찾으러 가요. 자, 여러분 이거 딱 보고 또 와, 송이쌤하고 같이 했었던 양보 접속사 나왔다. 또 이런 반가우셨으면 저도 굉장히 같이 반가웠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국가직 실전 동영 week 5 도치 총정리할 때 제가 as랑 do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정답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이 여기다가 as로만 쓰시거나 혹은 do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as나 do를 이용한 양보 접속사 도치, 접속시가 아니고요. 접속사 도치. 그래서 뒤에는 굉장히 비일반적인 도치 패턴으로 주어 동사가 정상어순으로 온다는 게 특이했고요. 여기 있는 동사의 형식에 따라서 앞에 끌고 나와지는 단어의 품사가 결정된다. 그러면 이 형식 동사 출신이니까 형용사 튀어나오는 거고 as로 썼다면 앞에 as 하나 또 써도 되고 do만 쓰셔도 좋고요. 그죠? 좋아요. 그래서 네가 부자일다 할지라도 너가 진실한 친구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좋아요. 2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2번은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 지금 보시면 week 4의 부사절 할 때 우리 so 형부 that, so that, such a 혁명 that 너무 많이 봤잖아.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기본반만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충분히 잘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such a 혁명이라는 어순과 함께 that이야 부사절. 그러면 매우 아름다운 유성폭풍 이어서 that이야 결과 우리는 그 폭풍 it을 밤새 봤다. 너무나 평이한 2번. 3번 가시죠. 자, 3번은 어떻게 꽂히시는 게 좋냐? 지금 보면은 advancing이라는 게 나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성공이라는 뜻으로 의역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녀의 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녀가 하기가 없는 것이 그녀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방해했다. 막다는 뜻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keep 목적어 from ing가 생각이 나서 from이란 전체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from이 없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eep 목적어 from ing. 그래서 ing 자체가 성공, 나아가다 이렇게 의역이 된다는 거. 역시 우리 국가직 대비 실전 능력 위크 5에 아예 3번 보시면 제가 keep 목적어 from ing, stem 목적어 from ing, hold back, prevent, stop, deter 쫙 정리해 줬었죠? 걔네입니다. 또 나왔네요. 자, 4번 가실게요. 여러분 4번은 일단 on이 있어요. on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on 뒤에 올 수 있는 명사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설명드렸지만 명사절 가운데서 전치사 뒤에 올 수 없는 두 가지가 that 아니면 if였어요. 심지어 on을 선생님 그럼 지우고 그냥 on 지우면 if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또 뭐가 있어? 얘가 또 바짝 붙었잖아. 그러니까 오올낫이 또 바짝 붙었다는 판단 하에 차라리 전치사와도 쓰일 수 있고 오올낫을 바짝 붙여도 괜찮은 누구로 바꾸는 게 좋겠다. 외도로 바꾸면 되겠다. 이 연습 수없이 저랑 언제 했습니까? 기출문제풀이 week 3 명사절 정리할 때 했었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에세이를 써야 한다. 무엇에 대해서 whether인지 아닌지 명사절 접속사 절 여기서 완전하게 BPP로 끝나죠. 좋습니다. 16번 가실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16번, 17번 동통 문제입니다. 빈칸을 완성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봤을 때 답의 단서가 이제 요 맨 마지막 부분이 거의 뚫어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제를 잡듯이 전체를 한번 쭉 맥락을 살펴라.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살짝 볼게요. 소셜 미디어나 매거진, 숍 윈도우즈가 bombard. 우리 bomber이라는 건 퍼붓다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한테 엄청 SNS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웹사이트 그리고 포털에서 사람들한테 맨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세일합니다, 이거 득템 막 별 광고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영국의 소비자들이 옷을 더 사고 있더래. 신발하고 옷을. 이전보다 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매체가 사는 것을 광고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 영국 시민들이 그에 맞춰서 또 많이 사고 있구나. 이런 상황 파악이 돼요. 자, 그러면서 밑에 봐요. 내려가시면 영국의 일반적인 평 시민들이 1년에 옷에 쓰는 돈이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이죠. 1,000유로가 넘는 거야, 지금. 그리고 1,000파운드가 넘는 거야. 그러면서 which is around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월급의 4% 정도나 차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게 4%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바로 꼬집잖아. 그래, 이게 네가 듣기에는 그렇게 많다인 것처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수치가 두 가지를 숨기고 있단다. 훨씬 더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이러한 추세, 이 사회와 환경이 직면한 추세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단다. 그 두 개가 뭔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오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지금 빈칸 얼쏘 뒤부터 읽을게요. 자,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돈을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뭐 하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 그럼 결국에 여러분 뒤에 조금만 더 볼게요. 영국이 지금 30만 톤에 해당하는 옷을 매년 버려버리고 있대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매립지로 간대요. 그럼 지금 옷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산다라는 것에 이어서 환경적인 부분의 문제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게 연결되죠. 그냥 필요도 없는 옷을 계속 사고 있고 그만큼 많이 버리고 있다. 그 얘기를 완성시키려면 누가 들어가야겠어요? 필요도 하지도 않는 옷을 사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 정답 3번, 1번 하실 수밖에 없겠죠. 1번. 그래요. 나머지는 뭐 너무 지문의 내용하고 동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고르기 쉽지, 이제 다른 걸 고르기 더 쉽지 않았던 거로 보여집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은 좀 약간 이렇게 약간의 의역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번은 해석이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진다, 조금 쉽다라고는 느끼지 않았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17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빈칸이 여기 있어요. 빈칸을 넣어야 되는데 빈칸 난이도를 먼저 볼까?
약간 조금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총평에도 말씀드렸던 약간 생각해야 되고 어려우실 수 있는 독해 문제, 요 문제가 해당됩니다. 일단 ludicrous라는 단어는 익살맞은, inevitable, 우리가 답으로 골라야 되는 이 단어는 우리랑 많이 익숙하죠. 피할 수 없는. preposterous, 불합리한. inconceivable, 이건 우리가 많이 봤었던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1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2번하고 4번에 대한 단어는 당연히 아셨을 거고 1번과 3번이 약간 어렵다 정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인 왜 2번이 들어가야 되는지 살펴보러 가실게요. 자, 사실은 보통 답의 단서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주변에 답의 단서가 항상 있었었죠. 자, 일단 우리가 상황 파악부터 해볼게요. 우리 excellence라는 표현은 뭐 탁월함, 뛰어남, 우수함. 이 excellence라고 하는 이러한 탁월함은 아주 고급, 이게 여러분 fine dining이 뭐냐면 이게 고급인 어떤 식당을 얘기해요. 고급 식당에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청구된 음식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요. 당연한 얘기라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밑에 보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노동, 그리고 오직, 여러분 이 부분의 해석이 좀 의역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marginal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우리가 marginal이라는 건 아주 적은이란 뜻이에요. 눈에 띄지 않은 적은. 그래서 생산성에 있어서 내가 똑같이 만약에 크림 파스타를 잘하는 집을 막 물색하고 있어. 근데 한 곳은 미슐랭 등급을 받은 곳이야. 한 곳은 그냥 식당이야. 그럼 이제 미슐랭의 등급을 받은 곳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런 식당에 가서 막상 맛을 보게 됐을 때 두 개의 크림 파스타가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근데 뭔가 미식가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그 음식의 매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즉 음식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음식의 결과물에 있어서 정말 조금 향상된 것이 가능해질 뿐인 거야. 그냥 다만 서비스가. 그래서 보시면 이런 굉장히 고급 식당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서버부터 시작해서 바텐더까지 그나 그녀가 인간의 인간의 어떤 능력치에 최대치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리하여 자 보시면 오직 moderate savings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도 이제껏 계속 축적됐었던 savings가 갑자기 저축? 뭐야 갑자기 내 월급? 혼자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직 적절하게 아주 그 고급 식당의 품격에 맞게 이제껏 쌓여져 왔던 것을 savings로 의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쌓여져 왔었던 것이 가능하다. 뭘 통해서만? 계속 숙련된 어떤 효율성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그 미묘함, 다른 식당과의 차별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만든다. 뭐를?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상승이 이럴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럼 빈칸을 넣어서 뒤를 볼까요? axiom이란 단어가 어떤 이치, 격언 이런 뜻을 얘기해요. 모른다고 칩시다. 넘어가요. 지금 보니까 보세요. 경제학에서 대리한 내용을 우리는 axiom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뭔가 이론적인 건가? 대충 연상이 되시죠? 경제학에서 뭐가 당연하냐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그에 맞게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가격만큼은 뽑아 먹어야겠다. 이 식당이 이렇게 비싼 크림파스를 팔아? 그러면 그에 맞는 맛인지도 한번 볼까? 그만큼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객들이 이런 식당에 갔을 때 더 뭐가 된다? 굉장히 분석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을 만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거다. inevitable. 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 앞부분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뒤에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단서를 찾으셨다면 그나마 우리가 답을 어떻게든 더듬더듬 해서라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뒤로 넘어가시죠. 자, 18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A, B가 연달아 와야 된다는 건 딱 한 번에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C를 앞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A, B를 붙이고 다음에 붙일 거냐 얘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또 답의 단서가 바로 주어진 지문에 있었죠. 자, 볼게요. 확실히,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확실히 인간의 언어가 명백히 원숭이나 영장류의 제한된 어떤 음성으로부터는 튄다. 뛰어나다. 영장류들이 아무리 의사표현을 한다고 해도 인간만큼 되진 않아. 게다가 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인간의 언어가 뛰어나다는 두 번째 단서예요. 근거, 그게 뭐야?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일단 굉장히 세련되고 복잡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동물의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앞지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당연히 인간의 언어가 더 다른 영장류나 동물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일단은 이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C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왜? 여러분 A 보세요. A는 그걸 뒤집는 네버덜리스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만큼이나 세련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의 언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A하고 B에서 뒤집었기 때문에 그 전에 여전히 인간의 언어가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마무리는 돼야겠죠. 그게 C예요. 그래서 C가 먼저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랑 가까운 영장류조차도 일단 기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기는 어렵다. 어려워 보인다. 뭐 한 이후조차도 굉장히 수년 동안 열심히 인텐시브 아주 혹독하게 빡세게 트레이닝을 시킨 이후조차도 그래서 결국엔 이런 언어에 있어서의 어떤 복잡성 제가 봤을 땐 이건 사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지울게요.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제가 대리즈라기보다 오브 더 요 정도 쓰면 좋았겠죠? 그래서 그 영장류나 다른 동물들의 언어에 있어서의 복잡성이 사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종특이성의 어떤 하나의 특성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That said. 우리 that said라는 표현은 그렇다고 해도 이제 양보 정도로 해석하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도 일단 fall short of라는 표현이 뭐뭐에 못 미치다. 인간의 언어에 못 미치는 건 맞지만 많은 동물 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복잡한 언어 시스템을 가지고 표현도 하더라. 자연 환경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end day 이건 당연히 이런 동물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동물들. 이러한 시스템 자체, 시스템으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훨씬 더 이러한 자연 환경에서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도 복잡하고 세련될 수 있는데 인공적인 맥락에서 인공적인 환경 안에서 두어졌을 때도 역시 그들은 더 복잡한 언어 체계를 배울 수 있더라. 뭐 하게 됐을 때 마치 인간하고 같이 성장되고 길러졌을 때 이런 언어를 배울 수도 있더라. 그럼 이거는 인간하고 같이 자라는 거니까 자연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언어 습득은 아니겠죠? 그래서 artificial이라는 단어 써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A부터 역접이 일어나는 거죠. CAB 가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서 우리 19번 갑시다. 주제. 자, 지금 보니까 역시 굉장히 마지막 지문이기도 했었고 지문의 길이는 조금 길었지만 그리고 선택지도 조금 약간 길어서 약간 위압감은 있었지만 내용은 쉬웠다. 여러분 그냥 제가 핵심만 짚을게요. 다 아마 해석은 어렵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자, 일단 socialism이란 단어는 사회주의예요. 근데 이 사회주의가 서구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점점점 20세기 말 되면서 후퇴했대.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자본주의의 일단 시작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결국엔 세계적인 무역의 패턴 자체도 서로 굉장히 긴밀해지게 됐고요. 언어나 혹은 정보에 있어서의 이러한 언어가 아니고 정보의 기술 역시 굉장히 발달하게 됐으며 여기서 얘기하죠.
재정적인 어떤 시장에 있어서 규제가 덜 되고 안 되기 시작하는 부분 자체가 일반적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엔 자유시장주의가 굉장히 만연하게 됐더라.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뒤집기 시작해. 그러나 이 현상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야, 근데 이러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주의를 중점으로 한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저가의 노동력을 요구하거나 이걸 착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관심하지 않냐. 이에 더해서 제3세계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냐? 캐피털리즘, 자본주의가 독점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게 횡포가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이런 서구 사회에서 급진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radicals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radicals, 이런 많은 급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런 우리가 자원봉사처럼 자발적인 어떤 하나의 그룹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에 저항하자. 그래서 자선단체든 아니면 비영리 조직이든 비정부 기구든 우리가 한번 이거에 대항해 보자 라고 해서 이런 조직들이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맨 마지막 부분 역시 필요하시면 읽어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땐 마지막에 요 단어 coalition, 이게 이제 협력이라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화된 것에 있어서의 너무 몰입된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족족 생기고 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었던 선택지가 바로 4번에 있었죠. 보시면 전체 내용을 되게 고루고루 잘 실었어요. 자, 보시면 이거죠. exploitative란 표현이 착취적인, 즉 전 세계적인 어떤 자본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와 있어서 자본주의의 어떠한 성질의 착취적인 성질과 그리고 다양한 이것에 반하는 사회적인 어떤 반응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4번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풀이 갑시다. 아마 20번 문제 푸시면서 이제 거의 다 풀었으니까 약간 긴장을 놓을까 싶었다가 막 모르는 단어가 좀 나오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좀 다르게 쓰여서 약간 긴장하셨을 수 있는데 결국 전반적인 분위기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러분이 모르실 만한 단어에 대해서 혹시 몰라도 답은 고르실 수 있다. 자, 심경에 있어서 우리가 전달하는 형용사 중에 혹시 어려운 게 있을까 저도 조마조마했지만 보니까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봤었던 너무나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쉬운 중간 난이도의 형용사들이었어요. 자, 왜 정답이 1번이 되는지 우리 찾으러 가봅시다. 자,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집 이 사람이 뭐 존 볼이라는 사람이 이름인가 봐. 이 사람의 심경으로 적절한 거 고르래요. 첫 번째 보니까 아주 찌는 듯한 이제 햇빛이 쨍쨍한 날이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노란색의 계란 모양을 가진 바위,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이런 요 정도 되는 돌멩이 정도를 락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락이 그레이벌이라는 건 여러분 자갈이에요. 자갈. 그러니까 이렇게 막 파헤쳐진, 최근에 파헤쳐진 자갈밭 속에서 혼자 톡 나와 있던 거야. 너무나 이제 얘가 뭐예요?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 16살짜리의 콤바 존볼이라는 이 주인공이 그 돌멩이, 노란색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fingered,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본 거예요. finger를 동사처럼 썼죠? 판판하면서도 피라미드 형태의 plains, 우리가 plain이란 단어가 면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이게 달걀 모양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꺾이는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는 얘가 전혀 다이아몬드는 본 적은 없지만 하지만 충분히 알 만큼은 알아요. 뭘 이해할 만큼은 알아요? 아주 큰 어떠한 find는 여기서 그냥 어떤 뭐 얘가 이제껏 찾았던 큰 돌이겠죠? 그런 돌조차도 사실은 이제까지는 뭐예요? 그의 엄지손톱 크기만큼 더 컸던 건 없었던 거야. 그냥 요만한 돌들 주로 찾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얘가 지금 주순 이 노란색 돌은 약간 독특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sheepishly, 이 단어가 뭐냐면
뭐 사실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이 단어는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쭈뼛쭈뼛하면서 얘가 어떻게 하지? 이게 뭔가 심상치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 공이 아니고 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가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숙련된 이 광부들 중에 한 명을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제 일하냐면 무디 가시. 무디라는 건 일단 굉장히 진흙탕의, gash라는 표현은 쓰레기 더미 같은 아니면 골짜기 같은 깊은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숲속의 정글에 어디 깊은 데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핏버스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무슨 작업 반장 정도? 그래서 작업 반장의 눈이 근데 갑자기 이걸 보자마자 커지는 거야. 야, 얘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걸 캤는데? 그러면서 야, 이거 빨리 네 주머니에 넣어 라고 속삭이며 계속 봐봐. 뭔가 굉장히 좀 가치가 될 만한 돌이었나 봐. 그랬더니 이 존 볼이 계속 그 자갈박을 계속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파는 거야. 더 기대를 하고 지금 엄청 지금 짜릿해하고 있는 거죠. 잠깐씩 멈추며 이따금씩 조금 무거워 보이는 돌이 벌리면 하나씩 한번 이렇게 들어서 확인해 보면 잠깐씩 멈추면 계속 삽질하는 거야. Could it be? 정말 뭔 일이 생길까? 정말 뭔가 이 작업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더 좋은 일이 생길까? 얘는 지금 기대감에 굉장히 지금 짜릿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thrilled and excited. 굉장히 짜릿하고 신이 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나머지는 전혀 우리 지문의 내용에서 찾으실 수가 없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2021년 국가직 출제 모든 풀이를 끝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까 내가 처음에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점수가 안 나와서 좀 의기소침하다 할지라도 그 의기소침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다스려서 오늘 안에 끝내십시오. 충분히 푹 주무시고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래서 일요일부터 여러분이 다시 심기일전한 마음으로 임하셔서 바로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실전 동영이 지방직 대비로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이번 2021년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현장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